한국보다 경제가 안 좋은 나라, 적도지방의 더운 나라 동남아시아. 머릿속에 가득했던 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한 채 우리는 한국을 떠났다. 창문 밖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하늘에서 아른아른 빛나는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가 태국에 왔음을 알려주는 안내방송이 들렸다. 밝고 깨끗한 공항은 한쪽 벽면을 태국을 상징할 수 있는 사진들로 덮여 있었다. 무빙워크 위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점차 태국 속으로 들어갔다. 태국에서의 첫날. 해외에 나왔다는 생각이 아침부터 설레임을 가득하게 했다. 우리의 첫 일정은 태국의 대학교였다. 자유분방할 것 같은 태국 대학교에 대한 이미지와는 달리 교복을 입고 규칙 또한 엄격하게 지키는 모습이었다. 영국과 일본처럼 국왕이 존재하는 태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운전석과 도로가 반대로 되어 있었다. 해가 질 때까지 달려 도착한 곳은 아시아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히는 곳, 바로 파타야였다. 세계 10대 쇼 중 하나인 티파니 쇼. 티파니 쇼는 공연에 오르는 여성들이 모두 트랜스젠더로 이루어져 있다. 약 10개국의 나라를 테마로 정해 공연을 올리고 전 세계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건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을 테마로 한 공연도 있었는데 인순이의 아리랑을 테마곡으로 하여 공연이 진행되었다. 타지에서 만난 한국은 반가우면서도 놀라웠다. 다음날 본격적인 파타야를 느껴보기 위해 우리는 산호섬으로 떠났다. 딱히 신호등이 없는 도로들을 건너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가이드의 도움 없이는 2차선의 간단한 도로도 건너기 힘들었다. 덜컹거리는 보트를 타고 이곳저곳 머리를 부딪히며 힘겹게 도착한 곳은 바로 산호섬. 보트에서 내리자마자 발에 닿는 투명한 바닷물과 눈에 비치는 하얀 백사장이 우리를 반겼다. 맑은 바다를 보고 있자니 물속으로 빨리 뛰어들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맑고 투명한 바닷물에 들어가니 저절로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졌다. 역시나 최고의 휴양지답게 현지인은 가이드뿐, 대부분이 관광객이었다. 바닷가 한쪽에 쭉 늘어선 시장엔 바닷가에서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가지와 온갖 기념품들을 판매하고 있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 바다 위를 날기 위해 뜨겁게 달궈진 바다 위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날았던 하늘은 짧은 시간이 너무 아쉬울 정도였다. 비가 내린다. 아열대성 기후의 태국은 하늘이 맑다가도 비가 내리고 난다. 태국은 물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인 탓에 잠깐의 소나기에도 이렇게 도로에 물이 꽉 차 빠지지 않는다. 태국의 대표 관광지인 눅눅빌리지. 열대 자연의 테마파크로 유명한 눅눅빌리지는 눅눅이라는 할머니 한 분이 자그마한 땅에서 화분에 식물을 심는 것에서 시작해 지금의 모습에까지 이르렀는데 무려 3,5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정원을 꾸미는 규모까지 발전해왔다. 코끼리 쇼, 전통 무예를 결합한 전통쇼 등 여러 가지 쇼가 이 안에서 열리고 있었다. 코끼리 쇼는 본 공연을 시작하기 전 사람들에게 코끼리를 타보고 가까이서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줬다. 중간중간 묘기가 끝난 후 사람들이 앉아있는 객석으로 다가와 음식을 받아먹는 코끼리 덕에 코끼리의 모습을 훨씬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다. 공연을 보면서 코끼리의 모습에 감상을 금치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저 한 번의 공연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에 안타깝게 보였다. 우리의 귀에 익숙한 노래가 들렸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다. 다른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강남스타일을 듣고 있자니 한류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거대한 정원, 눅눅빌리지를 둘러보았다. 눅눅빌리지의 특징은 같은 모양의 조형물이 열댓 개씩 전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코끼리, 홍학, 거북이 등
동물 조형물들이 정원을 걸어가면 이곳저곳에 전시되어 있었다. 넓게 펼쳐진 거대 정원 앞에서 그동안의 추억을 꾹꾹 눌러 사진으로 담아내었다. 태국의 야시장은 한국과는 또 다른 풍경을 만들어냈다. 가장 다른 점은 조리된 음식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상온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음식을 상온에 두면 쉽게 상하는 한국에서와는 달리 태국은 날씨의 영향으로 오랜 시간 두어도 쉽게 상하지 않는다. 또 다른 시장의 모습은 한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액세서리 가게와 옷가게 등이 있었다. 한국과 다른 모습 몇 가지를 제외하면 한여름 열대야에 지쳐 밖으로 시장 구경 나온 듯한 느낌이었다. 시장을 지나 들어온 곳은 태국의 밤문화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워킹 스트리트였다. 빨간 조명과 화려한 간판들은 우리들의 눈을 빛내주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쳐 잠시 머물렀던 곳에서 무에타이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태국에서는 송태호라고 불리는 이것. 이 태국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이 애용되는 태국답게 가는 길 내내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택시 옆을 달렸다. 태국의 마지막 일적인 악어농장. 악어농장에 들어서자마자 우리가 마주한 것은 거대한 돌들이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 돌들은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농장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여러 종류의 새들이다.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새들을 지나치면 악어 농장의 이름에 걸맞는 수많은 악어떼들이 우리 안에 모여 있었다. 옆에서는 악어 낚시가 한창이었는데 80바트만 내면 악어들에게 낚싯대로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친숙한 한국어로 안내되어 있는 이곳은 악어쇼가 진행되는 곳이다. 위험천만한 공연을 보면서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스릴을 느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식당 로얄 드래곤. 9,800평 대지에 5,000명이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이곳은 세계에서 제일 큰 식당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 큰 규모에 맞춰 직원들은 인라인을 타고 서빙을 한다. 중국 고대의 건축 건물, 태국 전통 공연 등을 즐기며 식사할 수 있는 이곳은 태국 전통 요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강한 향신료로서 우리가 먹기엔 거부감이 들기도 했다. 한여름밤에 꿈이 끝났다. 4박 5일의 일정이 짧게만 느껴질 만큼 너무 소중했던 경험. 우리와 다른 기후, 문화, 음식,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겐 도전이었다. 다른 나라를 이해하고 생각의 저변을 넓혀 글로벌한 인재로 우리는 한 발짝 나아갔다. 매력적인 나라, 날씨만큼 마음이 따뜻한 나라. 다시 꼭 찾고 싶은 나라. 사와디캅. You mean